요약을 하다 보니 그 요약 사이트에서 요약을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해주더라고요. 주요 개념 및 용어 정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각종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도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엔드 디바이스에서 정보가 출발을 해서 다른 엔드 디바이스까지 정보가 도착할 때까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챕터에서 다루느냐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는 게 이제 1, 2, 3, 4 챕터라고 했지만 나머지들도 뭐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개하는 선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소개를 하겠다 그랬죠. 하나의 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우선 정보원이라고 그러면 뭐 휴대폰을 생각을 해보죠. 뭐 휴대폰. 네. 휴대폰을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성이죠, 그죠? 또는 뭐 영상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 통화를 한다면 말과 더불어 영상을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자기 화면을 카메라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이제 음성이라면 아날로그 신호죠, 그죠? 아날로그 신호이고 음이라는 거는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내 음성을 골드웨이브로도 받지만 이 성대의 떨림에 의해서 이제 공기의 압력이 변화가 생기고 그 압력이 내 입에서 나와서 그 공기 압력의 변화가 마이크에 수신이 되죠, 그죠? 마이크에서 수신이 돼요. 여기도 지금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뭐 요 마이크는 좀 원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앞에 시간에 네트워킹 기초 시간에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을 했었죠, 그죠?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거기에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코일에 전류가 생긴다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마이크예요, 사실은. 그런 마이크가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이크가 대부분 그런 원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저렴한 마이크들이요. 물론 이것도 그렇게 비싼 마이크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이크가 노래방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캡이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돌리면 열립니다. 안에 들여다보면 또 왜 안 그러시지? 동그란 뭐가 있고 요 위에 보면 이렇게 얇은 판이 있어요.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판이죠. 이게 이렇게 다시 확대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겼죠. 접시 엎어놓은 것처럼 뭐 생겼어요. 그래서 접시 보면 이렇게 날개가 있고 동그랗게 가운데 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받침이 되는 그 원을 따라서 이렇게 기둥이 돼 있습니다.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면 이런 코일이 감긴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둥처럼 생긴 자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이 그 자석을 이렇게 감싸서 둘러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얇은 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음파가 이 판을 때립니다. 그러면 음파가 즉 압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그 막을 때리니까 그 막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이제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내 말에 의한 그 진동이 그 성대에 의한 진동이 여기서 나와서 그게 그대로 마이크의 그 판 진동으로 가요. 그러면 이 진동 때문에 판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코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거나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오르락내리락 하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자석이 이 코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거에 따라서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코일에 미쳐지는 자석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겨요. 그 유도전류가 생기는 그 전압의 모양이 결국은 이 음파의 음의 세기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이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는 뭐예요?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그야말로 나의 그 목소리가 그대로 파이 모양이
연속적으로 시간에 따라도 연속이고 레벨도 연속적이죠. 뭐 뚝뚝 끊어지면서 1볼트에서 5볼트, 3볼트 이렇게 탁탁탁 가는 게 아니고 0볼트에서 뭐 1볼트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 우리가 골드웨이브에서 관찰했듯이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막 소리에 따른 파가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어쨌든 전압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실은 관찰한 거예요. 골드웨이브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날로그 신호를 요즘은 전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아날로그를 전달하는 게 없는 건 아니죠.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라디오 같은 것들 그건 다 아날로그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 휴대폰 같은 것들은 그걸 디지털로 전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부 회로에서 그 전류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코일에서 만들어진 전류를 이제 물론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도 여기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마이크에서 만들어진 전류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회로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사실 뭐 워낙에 이게 소리가 작기 때문에 소리를 좀 키워줍니다. 증폭을 해야 돼요. 전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를 키워주고 그것을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가 뭐 이렇게 변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값을 다 따라가면서 다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치자 이거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의 레벨이 변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전압의 레벨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변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 모든 순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그 값을 다 디지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모든 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0.1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0.1초 안에는 도대체 시간이 얼만큼이나 들어있냐? 0.1초인데 이렇게 여기가 0부터 시작해서 0.1이라면 0, 0.0000000001, 0000000000000 아주 세밀하게 나눠지죠, 그죠? 무한히 좁은 시간 간격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한히 좁은 시간 간격마다 전부 다 값을 디지털로 바꾼다? 그러면 그 바꾼 개수가 무한계가 되겠죠. 무한계가 되겠죠. 이 사이에도 무한계의 시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그죠? 그러니까 그 연속적인 시간에 값을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일부만 그냥 추려야죠. 요 시간에 하나, 요 시간에 하나, 요 시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려야 돼요. 모든 시간이 아니고. 안 그러면 모든 시간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한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요 시간 구간에는 뭐 몇 개만 딱 샘플링해서 그것만 디지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추리는 거지. 아 교수님 그러면 그렇게 몇 개만 추리면 제대로 음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드라마를 보는데 1시간 내내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한번 잠깐 보고 이렇게 헐깃 화면 보고 뭐 딴 일 하다가 와서 또 헐깃 한번 보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물론 눈치가 좋은 사람 또는 뭐 요즘 드라마는 워낙에 뻔한 게 많아서 그렇게 잠깐 들여다봐도 대충 스토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디테일은 잘 모르잖아. 1시간 내내 앉아서 보는 사람과 그 받은 정보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드라마의 스토리나 안에서 일어난 반전이나 이런 것들 또 어떤 세세한 그런 사건들 이런 거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보면 풀 스토리를 제대로 알 수 없고 뭐 줄거리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야. 정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정보를 잃어버리는 게 그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면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복원할 수 있다. 굳이 연속적인 걸 다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몇 개만 보내도 된다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샘플링 티어럼. 그래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133페이지에 표본화 정리라고 샘플링 티어럼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 과연 표본화된 신호에는 원래 그 시간에 대한 연속적인 신호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들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도 있긴 있죠. 근데 파워포인트 자료는 뭐 그런 풀 텍스트는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보기는 좀 어렵죠. 샘플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에 따라 연속적인 신호를 그냥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보내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 요 순간의 값들만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닫으면 이 신호가 갈 거고 열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닫히는 순간만 그 시점의 값들이 딱딱딱 가는 거예요. 이게 샘플링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1초마다 한 번씩 딱딱 끊어서 조금씩 보낸다고 그래봐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안 되겠죠. 0.1초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1초에 10번 다다다닥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부족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러면 보내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보내야 되느냐, 그런 게 정해져 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정보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음성이라 그러면 음성 안에 신호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나요 혹시? 골드웨이브를 띄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짜리 하나 만들어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마이크 테스트 하고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예. 스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사인파, 사인 여기 500Hz짜리 사인파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파를 한번 들으면서 뭔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방금 아까 만든 파는 여기에서 보시면 sin 2파이 ft라는 식이고 f가 500. 여기서의 f는 이 사인의 주파수, 즉 1초에 이 사인파가 반복이 되는 횟수입니다. 알겠죠? 500번 반복이 되는 그런 파예요. 사인파예요. 그것이 어떻게 들린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들린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그런 사인파의 모양 이와 같이 1초에 똑같은 모양이 어떻다? 500번 반복이 된다. 그 얘기는 이 시간이 얼마인 거예요? 시간 간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 시간이. 이게 1초에 500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 시간은 얼마? 1초 안에 이게 500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하나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렇죠. 2ms 500분의 1초죠. 그러니까 2ms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500Hz의 사인파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요 사인파의 모양을 보고 요 시간 간격이 500분의 1초 2ms인 것을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이게 500Hz의 사인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인파 신호는 오로지 500Hz의 신호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주파수는 없고 완전히 500Hz의 즉 1초에 500번 진동하는 그런 성분만 들어있는 거예요. 사인파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푸리에 변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푸리에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가 변하는 그것을 관측을 할 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그 진폭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모양 1초에 이렇게 500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으로 변한다 하는 식으로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즉 파의 파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도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이 신호를 이 안에 어떤 주파수들이 들어있느냐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변환이 바로 푸리에 변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후리에 변환을 하고 나면 이러한 신호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오른쪽. 이 오른쪽 걸 보면 이쪽이 시간이 아니고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쪽이 시간, 이쪽이 크기였다면 이제는 이쪽이 주파수고 이쪽이 크기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어떤 주파수들이 들어있는가를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즉 후리에 변환을 해서 그 후리에 변환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주파수가 얼마냐면 여기가 2kHz니까 여기가 1kHz겠죠? 여기가 500Hz가 됩니다. 주파수는 헬츠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Hz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선이 쫙 있잖아요. 그죠? 이게 크기죠. 그러니까 이 신호가 500Hz에 이만큼의 크기의 신호가 들어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인파는 only 500Hz에서만 이만큼의 크기의 신호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이번에는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식을 쓰지 않고 여기 익스프레션에 보면 이제 사인파가 아니고 스윕파가 있습니다. 스윕. 스윕은 사인파인데 주파수가 쭉 변하는 거예요. 스윕으로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들을만한가요? 네. 자,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 초당 진동수, 주파수가 바뀌죠. 그죠? 얘가 주파수가 점점 어때요? 높아지죠. 그랬더니 이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분석한 후리에 변환의 결과도 따라서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계속 높아지죠. 그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신호의 파형을 주파수 측면에서 관찰한 게 이거고,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거든요. 스펙트럼. 이 사인파의 스펙트럼은 오로지 그 사인파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에만 어떤 값이 들어있다 하는 거고요. 사인 스윕은 그 사인파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파형과 동시에 그 파형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러한 시간당 이렇게 빨리 변하는 녀석은 지금 보니까 한 6점 몇 kHz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소리가 6점 몇 kHz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정도가 되면 7kHz고 이 정도가 되면 8kHz고 파의 모양으로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귀로는 우리가 이렇게 들리고 그것을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아까 우리가 녹음했던 내 목소리 있잖아요. 내 목소리.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 마이크 테스트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왼쪽 멈출게요. 이거를 올리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펙트 해가지고 볼륨 해서 여기에 체인지 볼륨 해서 키우면 되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크 테스트 올라갔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확 키워버렸죠? 소리를. 이거 보세요. 그러면 자, 이러한 파형은 그냥 어떤 딱 특정한 주파수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사인파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똑같은 주기와 진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아니고 보면 아주 꼬부랑꼬부랑한 신호도 있고 또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도 있고 뭐 여기도 이렇게 뭐 꼬부랑꼬부랑한 신호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죠? 예쁘게 이렇게 매끄러운 신호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목소리는 그걸 스펙트럼으로 보니 어때요? 여기에는 하나의 주파수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주파수들이 막 섞여 있죠. 그것도 크기가 다 다르게. 대부분의 정보 신호들은 이래요. 딱 하나의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번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 네네. 저런 식으로 되나요? 라디오요. 80메가까지 가려면 뭐 한 세월이겠네. 어쨌든 뭐 이거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거요. 이것도 이쪽이 이제 주파수죠. 그래서 뭐 89.1MHz니 그다음에 여기 뭐 91.9MHz니 여기 93.1MHz니 이게 방송별로 이렇게 신호가 존재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양쪽에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주파수가 그 다른 레벨로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거죠. 지난번에 본 것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하나의 그 방송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다른 주파수를 쓴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대역과 관계된 얘기죠. 이게 뭐였냐면 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선. 그죠? 1차선, 2차선, 3차선. 그것처럼 방송도 이제 차선이 존재하는 거죠. 주파수별로. 뭐 KBS 1 FM, KBS 2 FM, MBC FM 뭐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른 차선을 이용하는 거죠. 다 각각 다른 대역. 대역이라는 게 뭐예요? 주파수의 범위. 그러니까 이 보시다시피 여기도 주파수의 범위죠. 이게 딱 딸랑 한 주파수가 아니고 이제 딸랑 한 주파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범위,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 이만큼의 주파수의 범위를 라디오 채널, FM 라디오 채널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음성은 아니고 변조된 신호예요. 변조.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음성은 대충 한 수십 헬츠에서 수 킬로 헬츠까지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89.1MHz니 91.9MHz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 음성보다는 훨씬 높은 엄청 높은 주파수인데 그럼 원래 뭐 DJ 목소리가 아니면 그 가수의 목소리가 이 주파수냐? 아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차선으로 옮겨준 거예요. 밑에 있던 걸. 내 목소리가 FM으로 나간다면 그 목소리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져서 가는 거죠. 그게 변조예요. 변조 물어봤었죠. 그죠? 변조가 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첫 시간에 질문할 때. 그게 변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신호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차선을 옮겨서 보내는 거지. 차들이 한 차선으로만 다 다닐 수 없고 여러 차선으로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그러려면 그 차선으로 옮겨주는 뭔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차선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뭐가 있냐? 차량을 옮겨서 싣고 다니는 차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새 차 이렇게 배송하는 탁송하는 큰 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차 여러 대 실어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견인 트레일러 아닙니까? 견인 트레일러라고 그러나요? 그거 부르는 말이 있는데 탁송 캐리어라고 그래요. 캐리어. 캐리가 뭐예요? 캐리가 싣고 가는 거, 싣고 가는 게 캐리인데 그 캐리어니까 실어 가는 것. 그래서 정보 신호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아까 골드웨이브로 보자면 이렇게 대략 한 수십 헬츠예요. 수십 헬츠부터 한 4km 내지 5kHz 요 범위에 있어요. 대부분의 음성은. 조금 더 보면 뭐 한 7, 8kHz도 있습니다. 실제. 볼게요. 내가 또 다른 음을 녹음을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고 스 같은 발음, 스 같은 발음을 내면 높은 주파수까지 들어갑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고 스 소리 냈거든요. 스 소리의 주파수는 어때요? 이 파형도 보시면 되게 조밀조밀하죠. 그죠? 아까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조밀조밀하고 주파수도 아주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음성 안에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란 말이에요. 그거를 라디오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 높은 주파수로 실어줘야 된다.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선으로 갈 수 있는 캐리어에 그 차를 실어서 그 차선으로 운행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해도 이 음성 정보 신호를 캐리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주파수를 가지는 그런 사인파에다 실어서 그 주파수로 옮겨주는 그게 변조예요. 그렇게 된 게 아까 지금 이 주파수 대역이 잘못돼 있어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1주차에 영상에 보시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이렇게 옮겨갔다 이거지. 이렇게 다른 높은 주파수로 옮겨갔다. 이게 변조다. 근데 이 변조 방식이 이제 이 FM 라디오 같으면 이제 FM 변조를 하는 거고 AM 라디오 같으면 AM 변조를 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날로그만 이렇게 변조를 하냐? 아니고 디지털도 변조를 해요. 디지털도. 이 휴대폰에서 내가 음성 말한 게 방금 아까 디지털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디지털로 바뀌었으면 그 디지털로 바뀐 게 무선으로 날아가려면 어차피 변조를 해서 무선으로 날아가야 돼. 높은 주파수로. 그러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대충 어느 정도 대역으로 가느냐 하면 뭐 2.7GHz에서 3GHz 그 대역으로 갑니다. 이 FM 라디오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죠. FM 라디오는 뭐 아까 얘기했던 한 수십 메가헤르츠에서 한 100메가헤르츠 정도였다면 이거는 3GHz니까 그것에 한 100배 이상 되는 거지. 몇백 배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한 대역으로 옮겨요. 훨씬 더 높은 대역으로. 왜 그러는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차츰 배우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단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샘플링 티어럼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냐면 얼만큼 샘플링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 이 정보가 얼마만큼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냐. 대충 아까 내 아음은 대충 여기에 스펙트럼이 있었죠. 지금 스음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그러니까 아음이나 스음이나 다 포함해서 어쨌든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때는 낮은 주파수, 어떤 때는 높은 주파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원음대로 보존하려면 어느 정도로 샘플링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최대의 주파수, 이게 지금 한 20kHz 정도 되네요. 20kHz면 거의 가청 주파수가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게 20kHz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목소리에는 아음 같은 이런 낮은 주파수 성분도 있고 츠음 같이 이렇게 높은 주파수 성분도 있고 해서 대충 한 10에서 18Hz에서 20kHz까지 들어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온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연속적이지 않아도 샘플링을 해서 띄엄띄엄 저장하거나 정보를 보내려고 한다 했을 때 얼만큼 빨리 해야 되느냐? 이거 곱하기 2배, 40kHz로, 즉 초당 4만 번, 40kHz면 4만이죠, 그죠? 초당 4만 번 샘플링 해주면 된다. 즉 1초 안에 4만 개의 샘플을 따다다다다닥 해서 그거를 전송하거나 저장하면 내 목소리의 그 모든 디테일을 다 복구할 수 있다. 이게 샘플링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처음. 네. 보통 음악 파일들이 네. 44,100kHz, 그렇죠. 48,000kHz. 네, 음악 파일들이 대충 44,100, 48,000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대략 한 20kHz고 그랬을 때 40kHz로 샘플링하면 되는데 약간의 여유를 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스템의 특성이 그걸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둬서 44,100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있어 최대 가청 주파수에서 예. 여유를 좀 두고 그 상태에서 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그렇죠. 저런 거다. 그거를 이제 2배로 샘플링을 해서 44,100으로 샘플링을 해서 파일을 만드는 거죠. 잘 알고 있네요, 그거. 그 CD 같은 경우가 44,100. 보통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음악들 같은 게 뭐 48,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네, 마치겠습니다.